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정혜선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정혜선TV에서 오늘은요, 제가 쓴 학술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작년 8월 달에 대한건설보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제목은 건설업 사고 사망자 특성의 연도별 비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죠.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건설업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산재 절반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한 산재 절반 줄이기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도 자료,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8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고 사망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건설업의 경우 사고 사망자는요, 2018년 485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57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458명으로 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17명으로 감소가 되긴 했지만 당초의 목표인 절반 줄이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죠. 이번에는요, 사망자 수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1.65였거든요. 2019년에 1.72로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0년에는요, 2.00으로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2021년에는 1.75로 감소하긴 했지만 2018년,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부에서 추진한 산재 예방 정책은 페트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가 바로 페트롤을 통한 효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2020년에 페트롤 점검을 더욱 확대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사망자 수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페트롤 점검이 끝난 사업장에서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은 바로 이 이천의 물류창고에 대해서 서류 심사 2차례, 또 현장 점검 4차례, 이렇게 6차례나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개선 요구를 무시를 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 위주의 이례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연도별 그리고 규모별로 사망자 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해요. 규모별 변화를 살펴보면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015년에 산재율이 71.6%였거든요. 2020년에는 81%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50인하고 300인 사이의 중규모 사업장은요, 2015년에 20.2%에서 2020년에 15.1%로 감소를 하게 되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에 8.2%에서 2020년에 3.9%로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은 많이 증가했는데 중대규모 사업장은 감소했죠. 그런데 어때요?
정부의 정책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한 이런 결과를 나타내었고, 중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죠.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의 존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동도 굉장히 잦고요. 그래서 일일이 현장별로 접근하는 페트롤 같은 그런 방식은 건설 현장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페트롤 같은 정책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예견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페트롤 중심으로 점검을 해왔던 것이죠. 페트롤 점검을 해도 하루 만에 소규모 건설 현장은 없어지고요. 또 내용도 변경이 되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다른 현장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 내용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검만 했을 뿐인 거죠. 또 소규모 사업장은요, 공사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충실히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대재해를 잘 예방할 수 있을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결과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요, 연령별로 사고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니까요, 60세 이상에서 2015년에 32%의 사망률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41.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요, 60세 이상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요, 취업자 대비 사망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보다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고령자일수록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산업에 밀려난 고령자들이 진입장벽이 작은, 낮은 이런 건설업에 신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데 숙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의 취약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또 입사해서 교육도 충분히 받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신규 취업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를 살펴보면요, 2015년에는 17%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26%까지 증가하다가요, 2021년에는 30% 이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다른 업종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고령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령 근로자들은요, 대부분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사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근무 기간별로 사고 사망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일한 지 1년 미만 된 경우에서 사고 사망자가 90%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재해의 원인이 대부분 불안전한 자세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경력이 적은 미숙련 근로자에게 대해서 대부분 업무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작업 자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건설 현장마다 위험 요인이 다 다른데 이런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외부에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모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채용되어서 일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장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현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요, 건설업에 처음 입사할 때 딱 한 번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교육 효과가 다 달성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교육 효과는 2년이 지나면 다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도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또 재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은 정말 큽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설업이 참 위험한 업종이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되죠. 그러니까 건설업 사업주 분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건설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규모 건설 현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적절한 작업 강도에 따른 고령 근로자들을 배치를 하고요. 보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강화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이 적은 미숙련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 방법, 작업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요, 사고 사망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사고 사망자 원래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2차 분석을 하였거든요. 만약에 원래에 있는 자료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인력,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의 사고를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사고도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건설업의 보건관리가 향상이 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